자,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해서 올라갔다? 오늘은 누가 매수해서? 어? 오늘은 누가 매수해서 올라갔나요?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시장.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네. 기관들이 매도를 했네. 개인들이 사서 오늘 들어올린 장이에요? 응? 제발 좀 그렇게 표현하지 말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부분에 의해서 아이 뭐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줄여갖고 올랐어? 어찌됐건 매도는 매도잖아요.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뭐 개인들이 위로 막 흥분해서 쏴올려서 들어올린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시자는 거예요. 외국인 개인 기간 요 기준에 시장 점유율이 이제 거래 금액 기준에 개인들이 많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이 되겠고, 어찌됐든 외국인이 1조 8,700억을 매도를 하고 1조 8,340억을 매수를 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게 이제 370억을 매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 명이서 사고 팔고 한 명이서 한 종목 사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수에 영향력 없는 제한적인 종목에 공매됐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이거야. 좋아, 매수해서 올랐다고 쳐요. 근데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지수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종목의 매수라고 치면, 공매도 상환을 하려고 매수했다고 치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매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맹신을 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선구자예요. 1등. 응? 그런 흐름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선구자 1등이니까 조금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대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에서 대처를 하시란 말이죠. 즉 어제자의 방송 원고를 다시 끄집어내겠습니다. 어제자 아니라 그 이전에 방송을 했던, 그래서 시황 부분을 모아놨어요. 27일 날 뭐 시황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 보시면 2008년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 자료 내용이에요. 별것도 없어요. 뭐 이런 맥락입니다. 이런 맥락. 잘 보세요. 잘. 우리나라의 그 IMF가 들어오면서 뭐 지분한도 풀어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지분한도 풀었더니 10%를 때려 사면서 들어올리면서 샀어요? 아니죠. 떨어져 내려오는 물량만 받아간 거잖아요. 순매수 기준으로 따질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세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얼마? 55조를 매도했다 그랬죠. 7.3% 감소했다. 근데 시장 올라가. 어떻게 매도했어요? 위에 걸어놓고. 한 명이 매도했어요? 아니죠. 누군가는 팔았지만 누군가는 샀다. 사는 쪽은 돈이 계속 운영자금이 들어오니까, 운영자금이 들어오고 매수해 주세요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위로 사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서 시장이 강하니까. 그러면 일부의 또 자금은 매도에 걸어놓고 있다가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굳이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 차익 실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시장은 수급의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순매수의 기준의 수급, 또 세 명이서 고스톱 치는 수급, 이게 아니라 경기 동향에 맞는 추이에 맞춰서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예? 아니 이제는 공중파에서도 시장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지니까 공중파에서도 무슨 뭐 경제평론가 그런 것도 있나? 경제평론가라고 모셔다가 제 또래나 됐나, 저보다 좀 젊은 친구인가, 그 양반님 얘기를 해. 언변도 좋고 뭐 아는 것도 뭐 많고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깼어.
뭐가 깼냐면은 엊그저께 뭐라 그러냐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사는 반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바닥이 아닙니다. 더 빠질 겁니다. 이런 정신머리 없는 확 그냥 막 그냥 이런 데이터라도 하나 갖고 나와서 이런 거라도 공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외국인이 판다고 저점이고 주가가 더 밀려야 되고 고점이고 더 밀려야 되고 외국인이 산다고 그래서 막 주가가 올라가 지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 해가지고 여러분들 반등 나올 때 물량 다 털게 하냐고. 지금 물량 털렸잖아. 그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는데 이거는 오버슈팅이네. 개인들이 흥분해서 막 들어올린 지수네.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의 지수의 흐름은 국내 증시가 유독 많이 밀린 그런 상태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것도 기록이야. 이런 기록은 나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 하락률 1위야요. 코스닥 1위, 코스피 2위.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30%, 3,600포인트에서부터 30%가 밀려내려. 그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내용도 없이, 이유도 없이. 어제도 그러더라. 어제도 경제평론가가 나와서 이 양반은 다른 양반이더라고. 이제 다른 양반인데 경제 침체 저 경제 전문가 평론가라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이 국내 증시가 더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경기가 안 좋아진대. 그건 또 무슨 근거야? 무슨 근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하던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주들이 있어서 반도체가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조정을 받. 그 무슨 근거야? 그럼 왜 우리나라만 조정받아 미국 나스닥 초전 박살 나야지. 안 그래요? 6월 달에 빠진 게 없는데? 더 많이 오르고 덜 빠졌는데? 그 표 작업 좀 해서요.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글로벌 시장 그 지난해 12월 24일 대비해서 등락률의 기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요. 그래서 이후 3개월의 지수 변동 기준은 오늘 2422포인트 올라오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 드시죠? 뭐가? 2300포인트까지 내려오는데 남들 2200 간다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근데 윤정도는 PER, PBR 예를 들어가며 지정학적 리스크 예를 들어가며 너무 낙폭 심하다 예를 들어가며 글로벌 증시하고의 비교해서 움직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서 빠르면 7월 달에 2700 혹은 2800까지도 올라온다 했더니 2300일 때 그 공포 분위기에서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었죠. 근데 2422포인트 딱 오니까 오늘 내일 추가적으로 강세 한번 더 띄워줘 버리면 그러면 이제 2500 넘기겠지. 그러면 그러네 2700 바로 오겠네라는 생각 하시겠죠. 그때 돼서. 지금 미국장 0.6% 가까이 선물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케이 0.66 반등 내주고 있어요. 이후 1년 4,000포인트 이상 간다고 봅니다. 엊그저께 유튜브에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 내 이름도 안 잊어먹어. 김지읒 은주인가? 내가 막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신 똑띠 챙기고 살으라고. 정신 똑바로 갖고 챙기시고 살으시라고. 남을 내 계좌 손실 난 거를 그것도 무료 회원님이 유료 회원님들은 윤정도를 막 혼낼 수도 있어. 혼낼 수 있어요. 혼내셔야 되는 것도 맞고. 무료 회원님이 야 네가 방송에서 3천 간다며 뭐 4천 간다며 5천 간다. 난 5천 간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4천은 얘기는 자주 했어도. 그런데 왜
4천 간다 그러는데 시장이 깨졌으면은 너 때문이야?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딨어. 어? 본인의 삶을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근거와 어?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꾸려 나갈까 이걸 고심을 하셔야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1997년에 외환위기 때나 IMF 때 2001년도에 닷컴 버블 거기에 이제 카드채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예? 이런 기준하고 경기 침체 우려하고는 다르죠. 지금의 기준이 경기 침체 우려라는 건 뭐예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얘기잖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물가가 많이 올라오면 경기 침체되나? 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긴축을 단행하는데 그 긴축을 가파르게 진행을 하면 소비 심리가 악화돼서 그래서 지출이 줄어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뭐 고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있다. 그건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론적인 내용. 지금은 따져볼 게 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따져야 돼요? 1차 물가가 왜 올랐니? 물가 왜 올랐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공급자에 의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공급자에 의한 물가 상승. 응? 공급자에 의한 이런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저 분홍 색깔 선 그어드린 게 1차, 2차 왼쪽이 오일 쇼크 당시. 공급자가 깽판 놓은 거죠. 얘라 모르겠다. 다 죽어봐라. 경기도 안 좋은데 유가 그냥 확 올려버릴 테니까 너희들 다 죽어봐. 우린 좀 먹고 살아야겠다. 어? 필수적인 부분이지. 원유는 비싸게 사갖고 가. 니들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난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 다 죽자는 얘기지. 저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저게 바로. 최근에는요. 남미 같은 쪽 어떻게 할 거야? 응? 만화책 보면 있잖아. 시사 만화책 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뭘 어떻게 돼 있어? 그 손수레에다가 돈을 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휴지 한 통으로 바꿔온다. 돈이 휴지만도 못하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잖아. 경기를 부양하고 살리기 위해서 또 코로나19 이후에 돈을 무지하게 뿌려댔죠. 그 돈을 무지하게 뿌려댔는데 그 돈의 힘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집값 다 올려놓고 주식시장 3,300까지 땡겨놓고 응? 그렇게 되면서 그게 물가 상승인 거잖아요. 수요가 증가한 물가 상승.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금리를 올려서 수요의 증가폭을 좀 둔화시켜 줘야 되겠죠. 경기가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그래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2000년 이후에 금리 인상의 경우는 25bp씩만 단행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기준에. 근데 이번에 가파르게 올라온 그 물가 상승률을 작년에 잡지 않아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까지 75bp를 올리는 그 기준까지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때요? 3월에 금리 올리고 내려왔어요. 또 소비자 물가지수도 근원 쪽을 따지면 하향돼 있어요. 지금 원유까지 포함한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하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고 보죠. 만에 하나 하향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 응?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7%의 물가 지수까지 해서도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어나왔어요.
비이성적인 거품이 아니라 수요의 힘을 가지고. 그럼 이번에 만약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처럼 이렇게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안정화가 일정 범위만 찾아오면 시장은 말 그대로 연착륙. 시장은 말 그대로 경기가 뭐 급격히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 둔화되더라도 바로 개선이 돼서. 원체 지금 돈 뿌려진 거 많잖아. 돈을 막 회수하겠대요 지금? 아니잖아. 적절하게 회수하겠다는 거죠. 적절한 긴축을 단행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기는 그대로 연착륙. 그렇게 되면서 안정적인 흐름,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강세는 지속되는 흐름. 좀 뭔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준점을 잘 보세요. 애플이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을 21일 날 재차 넘겼어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랬죠. 기술주가 다시금 글로벌 시장의 세계 1위. TSMC가 대만 업체잖아요. 대만의 시가총액 비중의 70%가 IT인데 이번에 대만이 우리나라만큼 크게 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유독 밀렸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멀쩡했고 그 멀쩡한 가운데서 여전히 기술주들의 강세, 그 부분이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을 재차 넘기고, 그리고 이게 21일이라고 한다면 24일 기준에 시가총액 상위의 1위, 2위 격차의 부분이 더 커졌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흐름이 다시금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무슨 외국인이 하루 사고 팔고 그거에 뭘 신경을 써요. 그게 상관없는 거라 그랬잖아. 세 명이 고스톱 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우리는 방안에서도 누적적인 수급은 놓고 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샀어요 팔았어요 이거 안 해요. 거기다 환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무슨 외국인이 팔아서 환율이 올라간다, 혹은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인이 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한단 말이야. 이때는 어떻게 했어? 이때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띠는데 어제도 누가 시황 쓴 거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280원 돼가지고 그래서 외국인이 사서 그래서 시장이 올랐어요. 이야, 참 멋쟁이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모르면 지 혼자 모르든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이고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에? 저 박스 왼쪽에 박스 뭐예요? 원화가 저렇게 강세를 띠죠.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죠. 1140원에서 900원까지 깨졌으니까. 그럼 외국인이 어떻게 해야 돼? 죽어라고 사야 되겠죠. 1300원에서 20원 빠졌는데도 외국인이 사서 지수를 견인했다며. 그럼 저때 상상을 초월하게 외국인이 샀어야 되잖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55조 팔았다니까. 제발 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특히 시장이 깨지면, 특히 시장이 깨지고 어려우면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하시겠다고, 그때부터 막 들여다보시는데, 그러면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셔야죠. 기초부터. 요 시황은 지금 뿌려드릴게요. 요 시황은 뿌려드릴 테니까 요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용도 길지도 않아요. 우리 정회원님들 방에도 다 뿌려드릴 테니까 저 내용 보시고, 그리고 동영상 다시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장 굉장히 안 좋은 장이라고 그러죠. 하방을 더 열어놓으라고 그러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지금의 경기 동향에 어떻게 시장을 하방을 열어두고, 말도 안 돼. 수요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시장이 밀렸다 할지라도
야, 여기서 옥석 가리기만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 초대박 납니다. 이렇게. 또 윤정도도 혼날 수 있지. 야, 지금 이 상황에 대박 얘기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다. 아주 그냥 근데 윤정도가 지금 초대박 낼 수 있어요. 초대박 종목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윤정도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초대박 내드릴게요. 초대박 이게 아니라 대형주 위주의 주력주 위주의 대형주라고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주력주 위주의 흐름을 기준 잡아서 대처하시면 오늘 같은 날 LG화학 그냥 장 막판에 그냥 막 땡겨 들어 올립니다. 시가총액 오늘 얼마로 올라섰어? 40조 2천억이니까 네이버 다음으로 지난주에 5위까지 올랐었어요. 네이버가 41조 4천억 5위, LG화학이 40조 넘기면서 6위일 것 같은데 40조 2천억. 삼성 SDI가 어제 너무 올라와서 삼성 SDI 한번 봅시다. 얘도 좀 올라왔으니까 추가적으로 40조 2,376억. 얘 40조가 일단 안 됐고 현대차는요. 얘도 안 됐어. 결론은 뭐 LG화학 6이지. 내일 기준의 자력으로 당연히 얼마? 5위로 들어 올려야죠. 그리고 9월달까지 자력으로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밀어내고 올라와야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밀리라는 게 아니라 LG화학이 자력을 바탕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초강세를 띄었던 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주춤했지만 DB하이텍이 오늘 좀 아쉬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LG화학 전략을 유무료방에 싹 다 뿌려드릴 거예요. 그 동영상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개장 초부터 듣고 계셔서 오늘도 LG화학으로 4.59%의 이 강세 수익 범위를 강보합에서부터 잡아내서 다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뭐 대박 한번 잡아보겠다고 대박 한번 잡아보겠다고 윤정도도 떼찌떼찌 해야지. 시장 갭상승 나오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시장 갭상승 이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왜? 갭상승 이후에 음봉인데 왜 들어가? KG스틸 갭상승 이후에 음봉인데 왜 들어가? 들어갔더라도 순절이죠. 또 소형주에 왜 들어가? 들어갔더라도 음봉이거나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또 혹은 손절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최근의 흐름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특히도 최근의 흐름에서 LG화학이 4.59% 움직이는 이 장에 지금 여러분들 선배분들 보실까요? 뭐라고 써놨나? LG화학이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 좀 뭐 이런 데서 하세요. 라고 우리 예쁜 공디님이 이번에 그 강연에 오셨잖아요. 예쁜 공디님. 대형주 중 탄력적인 걸 원하신다면 단연 LG화학입니다. 근데 금요일 월요일 못 움직이다가 오늘 움직여주고 어제는 하이닉스가 장중 뭐 한 5% 가까이 현대차 기아가 그냥 5% 수준 그냥 쭉쭉쭉쭉쭉쭉. LG화학 범위의 녹화 방송 좀 올려놨으니까 다 보세요.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자 받고 45만 원대에서부터 60만 원까지 30%의 수익 범위를 지금 이 장에 엉뚱한 데서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시가총액 지난주에 5위까지 탈환한 LG화학 같은 종목의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왔던 현대모비스가 언제? 작년 1월 8일 날 개장 초 상한가 갑니다. 개장 초 상한가. 그런 수익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2020년 12월 23일 날 LG전자가 윤정도 음력 생일날 상한가를 가요. 그런 유동성이 형성돼 있는 지금 시장에서 소형주, 중형주는
스윙 단기 매매로 비중 요만큼 소액만 가지고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시란 얘기예요. 그 수익을. 오늘 한번 보자고요. 금요일에 반등 나올 때 낙폭 과대주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 네이버, 카카오, 프리미엄이 잔뜩 붙어 있어서 조정이 깊었던 뭐 셀트리온 금요일에. 그러더니 어제 기준에 탕 올라와 주죠. 뭐가? IT가 빰하고 올라와 줍니다. 그것도 IT 대장주 하이닉스의 기준에서. 그러나서 어제 못 움직였던 LG화학이 빠바밤 빠바밤 빰빰 현대차 기아가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SK 하이닉스 많이 밀렸습니다만 주력주의 기준에 하이닉스 시가총액 3위인 하이닉스 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LG화학을 가지고 있고 이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에서 이렇게 놓고 봅시다. 0045 LG화학 갖고 있었으면은 얼마? 3월 이후에 30.43%. 우리 공식적인 거잖아. 어제도 야간에 또 말씀드렸고 3월 이후에 기아 얼마? 20.26%. 그럼 두 개를 똑같은 비중으로 갖고 있었다고 치면 얼마? 25% 수익이네. 3월 이후에 시장 초점 박살. LG와 기아 갖고 있었으면 25% 수익이네. 3월 이후에. 그거를 SK 하이닉스 여기서 손실폭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3월부터라고 만약에 기준을 잡아봅시다. 예를 든다면 그럼 얼마? 26%. 만약에 하이닉스 한 종목하고 LG화학과 기아의 비중이 합쳐서 동일했다면 계좌는요 똔똔이네. 지금 이 장에 시장 박살나게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주력주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란 말이에요. 고민을. 그 고민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나 원금 회복할래요 해서 엉뚱한 데 들어가 계신다고. 왜 엉뚱한 데 들어가냐고. 고민을 하셔서 엉뚱한 데 들어가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시가총액 3위, 시가총액 6위, 시가총액 9위에 놓여진 업종 대표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우리 그 다음에 수익 종목이 뭔가요?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DB한테 무지하게 밀렸어요. 그죠? LG노텍도 이번에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얘는 그래도 다행스러워요. 그죠? 최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뭐예요? 항공우주. 항공우주. 얘는 어떻게 됐어? 6월 고점 대비 9%야? 허허 참나. 횡보나 하락하다가 추가적으로 14% 20%도 아니고 신고가 랠리 나오던 과정에서 9%예요. 6월 달에 코스닥이 20% 유가증권시 14% 빠져 있는데 얘는 월간 단위로 했을 때 지난 달보다 지수가 올라와 있어. 주가가. OCI는요. 올라와 있어. 또 하나솔루션 조금 밀려있죠. 얘는 얼마? 35,000원에 들어갔다. 현대로템은요. 얘도 많이 맞긴 했어요. 담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버거운 흐름입니까? 시가총액 지금 다 최소 2조 3조짜리 그 이상의 종목을 말씀드린 거예요. 얘네를 떠나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극대형주 그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OCI 보여드릴 텐데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OCI 아까 오전에 그 낱장 파일 뿌려드린 것처럼 낱장 파일 쫙 뿌려드리세요. 그리고 이거 원고처럼 다 꽂아놓으라 그랬는데 OCI 다 낱장 파일 준 거 PPT에 넣어서 꽂아줬나요? 그거 분명히 장 중에 하나 그랬어.
장 끝나면 다 나와 있어야 돼. 그 새로운 종목이 아니라 기존 종목은. OCI는 장중에 했으니까. 어제처럼 이제는 이제 두 번 다시 안 돼요. 원고가 늦게 나오면 안 돼. 원고가 무조건 4시 반에 나와야 돼. 1시간 만에. 장중에 종목 해놓고. 예전에 다 했어. 응? 녹화 찍어놓고 시간 늦었다고 방송 못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OCI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PPT 이거 설정해서 넣어놓은 거 있어? 아까 내가 분명히 장중에 얘기해놨는데 왜 대답을 안 해줘?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올려드린 그 원고 OCI 캡처해서 다 올려드렸잖아요. PPT 작업해서 다 들어가 있어야지. 응.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렇게 해서 녹화 찍고 나서 시간이 뭐 편집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방송 송출을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비용이 얼마야 그게? 편당 비용이 얼마? 거의 뭐 돈 100만 원씩 하지. 그리고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장중의 기준에 OCI. 자, OCI는요. 영상 지금 게시판에 뿌려 드릴 거예요. 무료 방에만 뿌려 드리고 유료 방에는 이제 링크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 OCI는 12만 1,000원에 여러분들께 문자가 나갔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때요? 이게 딱 한 달만이죠. 이렇게 되면 한 달. 한 달 동안에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고 있을 때 OCI는 수익을 잡아줍니다. 이게 지금 12만 1,000원이라고 문자되어 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11만 원대 초반. 그리고 5월 26일 날 12만 3,500원 또 나가요. 그리고 비중을 더 늘립니다. 그래서 12만 6,000원. 왜냐면 거래가 막 터지거든. 수급이 유입되거든. 또 저평가한 거는 확인이 됐거든. 27일 날 12만 4,500원, 12만 7,000원, 30일 날 12만 7,500원, 6월 20일 날 12만 8,000원, 13만 원. 왜 중간에 띄엄이 나왔냐면은 편입을 기준을 잡고 있는데 시장이 깨지면서 동반적으로 같이 밀려내려서 얼마까지? 12만 원이 이탈됐어. 우리는 맨 처음 얼마야? 11만 3천 원에 잡았는데 쭉 올라왔을 때 계속 따라붙고 없어진 분들 신규 편입까지 했는데 그게 12만 원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잠시 멈춰 있고. 왜? 여러분들께 야간에 교육해드리면서 가입하세요. 혼자 하지 마십시오. 오셔가지고 함께 오셔가지고 수익 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오셨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그나마 좀 합류를 몇 번 하셨고. 최근에 합류하신 분들도 오늘 OCI 얼마에 문자 나가요? 오늘도 13만 4천 원이죠.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더 일찍 나가죠. 일부러 늦게 보내는 게 아니라 문자 만들고 쓰고 하면 오늘 LG화학도 일부러 문자를 늦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도 4%, 5%, 6%, 7%, 8% 올라오는 이런 OCI 종목 같은 한국항공우주,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문자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한 템포 일찍 나오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드릴 때에 정확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얘 끝내줘요. 태양광 관련해서 끝내줘요. 폴리실리콘인가요? 이쪽이 끝내줘요. 그거는 다 알잖아요. 얘 끝내주는 걸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계신가? 증권사 보고서 나오지. 그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증권사 보고서 나오죠. 보도자료까지 뿌려주죠. 거기에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또 들어오죠. 그게 계속 불기둥입니다. 불기둥. 불기둥입니다. 이것도 개장 전 상한가가 원고 보면은 항상 개장 전 상한가가 위에 올라가 있고 밑에가 불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수익률표예요. 그냥 막 집어 넣어놓지 말고 원고 내용 보면은 개장전 상한가 종목을 넣어놨어야 그 다음에 이 수익표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장전 상한가에 이렇게 계속 꾸준히 넣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압박님 같으신 경우에 OCI에 대한 이런 수익 범위를 언제 작년 9월까지 2020년도 들어서면서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승기 잡게 되면서 친환경이야? 또 그럼 신재생 에너지야? 대박. 친환경 관련해서 전기차 날라다니고 2차 전지 날라다니고 또 신재생 에너지 하나솔루션 OCI 날라다니고 그러다 2021년도에 고점 찍고 계속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평가 상태의 흐름이었고 그래서 5월 26일 날 이런 식으로 쭉 가지고 가는 거예요. 쭉. OCI가 효자네요 라고. 결론적으로 PER이 4배 수준도 안 됐어요. 굉장한 저평가죠. 시장 평균이 12배인데. 그러면 이러한 그 OCI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저평가의 기준에 놓여져 있느냐라는 거는 HMM이나 시젠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HMM이나 시젠 같은 경우는 실적 정점에 달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HMM도 그런 인식이 일부 잡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OCI 영상 올려준 거 다시 확인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OCI는 그러한 내용까지는 아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네. 예. 네. 예, 예, 예.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점심 때 증권사 미팅이 있었고, 저녁에 또 증권사 미팅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권사 쪽의 사업이나 이제 그 강연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코로나가 끝나놓으니까 연락이 와서 그 미팅 때문에 방송도 좀 땡긴 겁니다. 그 OCI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의 정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쪽은 좀 달라요. 그래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정책적인 영향이냐 아니면 이제 드디어 결실이 나온 거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은 또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전망 부분이 다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다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증권사 컨센서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증권사가 많이 참여해서 전망을 내놔야 되는데 한 뭐 7군데 8군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는 조금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은 뛰어나요. 오케이. 근데 검증해야 될 게 좀 더 있어요. 오케이. 이제 막 제대로 된 실적을 잡아내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 요 정도까지 해석해요. 그래서 그 해석 부분을 윤정부가 해드리는 거고, 뭐 전화해서 외국인 기관들한테 너네 왜 안 사?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에요. 결론은 지금의 실적에 대한 해석을 아마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안 보실 테니까 보셔야 되는데 안 보잖아요. 손실나는 건 손실나는 거고, 아우 귀찮아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 난 그게 제일 못마땅해. 내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면서도 그냥 능동적이지 못하신 모습들이 싫단 말이야. 맨날 손실났다고 엉엉엉 울면서 뭔가 해볼 생각은 안 해. 공부를 안 해도 돼. 멘토를 그럼 제대로 잡아내시든가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죠. 뭐 오늘을 떠나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나왔고, 우리도
2020년 7월에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냈고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한 달 만에. 그런데 실적이 정점을 찍죠. 아니 각국의 중앙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잡힌다면 인류가 멸망해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 정점이 잡히면 실적이 정점을 찍고 피크아웃 돌아설 수 있다. 힘겨워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시젠이나 또 HMM 같은 경우, HMM도 우리도 수익도 많이 냈었고 마지막에는 손절도 대규모 손절도 해봤고, 근데 이 HM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적의 정점을 찍고 꺾인다라는 쪽에, 물론 계속해서 세계 경기는 좋아진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PBR도 1.2배 수준이다 이렇게 놓여져 있지만 선박 발주한 거 그것에 대한 불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실적 범위에 대해서 슬슬 이제 발주한 선박들을 수주하게 되고 운임료가 슬슬 낮아지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점 인식을 잡아가는 기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OCI는 일단 어찌됐든 정점의 인식이어서 PR이 4배 미만으로 이렇게 형성됐던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실적 검증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컨센서스는 몇 군데서 나왔니 이 정도 수준?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돼요? 추세가 좋아요. 그걸 떠나서 수급 강도가 굉장히 세졌다는 거죠. 수급 강도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 강도가 상당히 세졌다. 언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또 터지고 유가가 강세를 띄워주고 그 이슈가 형성이 되고 태양광 관련된 이런 내용, 발전 설비 용량이 24.6% 급증했다. 5월 26일. 아니 그러면은 갑자기 하루에 24.6% 증가해서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고 명분이 생긴 데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까지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야 모멘텀이 되고 그 모멘텀을 윤정두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윤정두가 아무리 좋다고 하면 뭐예요? 수급이 들어와야지. 수급이 누적 순매수가 아니더라도 손바뀜의 수급이라도 들어와야지. 그래서 5월 26일부터 수급 범위에 들어오는 거 보고 들여다보는데 조금 전에 문자는 어떻게 나가요? 조금 전에 문자는 12만 원 뭐 이렇게 나가지. 12만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불기둥 마스터님 변동성 매매 다 잡아주시고 기술적 분석 다 해주시는 불기둥 마스터님은 거래대금 1,500억의 기준을 설정한다부터 해서 교육 잡아드리고 어떻게 돼요? 결론은 OCI의 거래대금이 9시 10분 이전에 157억이 터지죠. 기준 조건에 맞는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양봉의 흐름이다. 변동성의 확장이다. 매수자인 나가는 거죠. 저게 얼마? 11만 3천 원. 오늘 고가가 얼마? 14만 1천 원. 그럼 얼마? 2만 8천 원. 그럼 얼마? 25% 이상. 지금 이 장에 한 달 만에 25% 이상. 시가총액 2조 5천억을 넘기죠. 현대로템이 지금 현대로템이 아니라 OCI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잠시만요. 얼마죠? 지금 시가총액이 월등히 크죠. 지금 3조를 넘기는 3조. 2,340만 주짜리니까. 결론적으로 3조를 넘길 정도의 강세를 띨 수 있을 만큼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느냐, 그 기준 꼭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 부분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추세의 부분을 그려드리고 장단봉 나왔을 때 장중입니다. 거래량이 장중에 저 정도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거래 터진 겁니다 라고. 결론은요, 이렇게 해서 차트 다 보여드리고 추세 강화 이탈에 대한 설명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저렇게 차트를 다시금 잡아드렸죠.
그러면서 장중 눌림폭이 13만 8천 원 뭐 이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우리의 기준은 편입 유지의 기준. 주봉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서 캔들로도 마찬가지. 상승행태 확인형이 떴습니다. 상승행태 확인형이 떴다고요. 그리고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데 상승행태 확인형의 기준봉 대비해서 미끄러져야 안 미끄러져? 안 미끄러진다. 추세 강화가 형성돼 있다. 결론적으로 이 흐름들의 캔들의 이 강세 흐름까지도 주봉의 기준에서도 여기서 다 장악형에 대한 설명 드리잖아요. 요 자료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캔들 흔하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캔들 뭐 흔하게 있는 거 그냥 대충 공부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예?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기회가 될 때마다 공부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죠. 기회가 될 때마다. 네이버에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자, 네이버에서 윤정두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도 홈페이지 오셔서 메인 화면에 이렇게 있는 배너 누르시면 이게 나와요. 9개월 만에 교육해드린 거. 지금 오늘 낮에 미팅한 증권사에서도 대표님 기술적 분석 동영상 좀 저희 증권사 홈페이지에 좀 넣어주십시오.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다 들어갔다니까요. 기술적 분석. 우리나라에 기술적 분석 교육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거의 2-3명 있으려나? 기술적 분석을 증권사에서 왜 초빙을 해서 해? 또 파생은 3명뿐이 없다 그랬죠. 이 내용이 웃을 것 같죠? 안 우스운 거라니까. 에? 캔들 8강에 추가 2강 해서 10강이라고 하면 그것도 기초가 아닌 실전이라고 하면 다들 웃으세요. 아예 캔들 우습다고. 그렇게 우스워서 그걸 못 잡아내셨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지. 응? 잡아내셔야죠. 매수 구간, 차익 실현 구간을. 이동평균선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추세의 부분은 이동평균선. 아주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동평균선.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추세선은. 그리고 나머지 12강부터 15강까지가 그램벨의 매매 법칙. 기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직 시그널까지 배우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이동평균선만 7강. 그리고 맨 처음에 11만 3천 원에 들어갔던 기준이 거래량 거래대금이라고 그랬죠. 거래량은 어떻게 하면 터지는 거예요? 기준이 뭐야? 그 거래량 터지는 거에 대한 기준점 이런 것까지 싹 다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기 어려우시면 에휴 그래 윤정도 네가 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네가 제일 많이 알겠지. 그래. 그렇게 해서 VVIP 방에 오셔서 문자 매매 사인 받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서 수익 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면 VOD니까 평생을 보실 수 있는 거니까 VOD 받으셔서 평생 공부하시고 전화하세요. 지금 내일 당장부터 어떻게 할 거야. 벌써 시장은 12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지금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계실 거예요? 비싸서 못 사겠어요. 나 원금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에서 어떻게 원금 회복이 될까요? 소형주 잡주 주세요. 더 깨진다니까. OCI의 주봉 차트에 저런 캔들 하나하나를 배울 때도 상승행태 확인형 지금 떠 있잖아요. 완벽하게 배우셔야 돼요. 거래량이 수반되는 흐름이 나오느냐를. 캔들 이게 내용이 그냥 웃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림은 어디서든 볼 수 있어.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그 기준에 거래량이 터지는 변동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걸 1시간 교육합니다. 하나당. 그건 배우기 싫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당장 오를 종목 주세요. 내일 당장 오를 종목 뭘 사도 오르지. 여러분들이 못 견뎌서 그렇지.
지금 장이 강력한 반등장인데 주력주 주도주 말씀드린 거 사시면 뭐든 다 오를 때 더 많이 올라서 원금 회복에 수익까지 나잖아요. 근데 자꾸 소형주에서 상한가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교육 내용을 장중 내내 받으시고 수익도 잡아가시고, 응? LG화학을 잘 편입했으니까, 기아를 잘 편입했으니까, 하이닉스를 잘 가지고 가니까 이런 OCI 한국항공우주에서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주봉의 기준에서 똑같다 그랬어요. 응? 이 상태에서 뭐가 나와요? 매집에 대한 기준까지 보는 거죠. 이게 어제까지 기준이고 이제 오늘은 또 바뀌어 있습니다. 2340만 주짜리 2380만 주짜리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8.7%예요. 8.7%. 오늘 기준에서 OCI는 추가적으로 매수가 10만 주가 들어옵니다. 0.4%. 그럼 거의 뭐 9% 정도 매집이 되네. 그죠? 9% 정도 매집이 됐어요. 9% 매집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 매수 평균 단가 기간만 샀으니까 11만 6천 원에 9%. 결론적으로 9%면 5에서 10% 차이죠. 그럼 목표 주가를 매수 평균 단가의 30에서 50%. 그럼 그게 주가가 얼마예요? 오늘 올려드렸잖아. 유료방에 15만 원에서 17만 원. 응? 시장에 대해서 뭐 우크라이나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소설을 쓰시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실적과 눈에 보여지는 수급과 변동성의 확장 범위를 확인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OCI 내일은 어떨까요? 당연히 탄력 받는다고 보셔야죠. 이러한 방송에서의 수익 범위를 장중에 같이 잡아가셔야죠. 그리고 장중에 아무리 녹화해서 뭐 보통 20분, 30분, 1시간씩 녹화해드려요. 요즘에는. 녹화해서 올리면 뭐 별로 안 보셔요. 몇몇 분 날 안 보셔. 라이브 방송에서는 좋든 싫든 다 보시게 되는데 어? 이런 걸 듣고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종목 주세요. 상한가 종목 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인 거죠. 작년에 하반기 또 4분기에 게임주 또 2차 전지주들 시가총액 코스닥 5위 안에 들어오는 이런 종목에서 이 엄청난 수익 범위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이제 또 스타트고 제대로 된 수익 범위 쭉쭉쭉 가져가셔야 되겠죠. 응? 대박입니다. 지금같이 좋은 장에 뭐가 흔들리겠어요. 자, 내일장 공략주를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내일장 공략주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 응? 내일장 개장 전에 보셔야 될 또 오늘 야간에 들여다 보셔야 될 종목이 뭐예요?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기준거래량은요. 기준거래량 설정되고 움직임 나와야 되겠죠. 시간에서 뭐 위메이드 정도가 또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나와 있는데 응? 위메이드 맥스도 그럼 그런 종목군들 내일 개장 전에 또 잡아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다시 추려드린다면은 개장 전에 이제 기준 또 잡아드리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맥스가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입니다.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위메이드 맥스가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에 놓여져 있어요.
상상상. 방송 아무도 안 계시는 거야? 이게 시차가 벌어져서 좀 그런가? 위메이드 맥스. 그렇죠. 김홍연 선생님, 까꿍이 선생님. 응? 여기에 이제 위메이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어. 이거 안 갖고 있는데 뭐 행복하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시가총액 2조짜리인데 지금 일단은 어찌됐건 체결가 기준에서 1%, 3%, 5% 이렇게 움직였죠. 위메이드 맥스는요 어떻게 움직였죠? 위메이드 맥스 얘는 1%, 4% 상한가. 그럼 내일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맹신할 수는 없어요.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지면 안 되겠죠. 오늘 기준에 어떻게 했어요? 시젠 우리도 뭐 시간의 시즌 상한가 왔으니까 원숭이 두창 관련된 뭐 신나키트 오케이 좋아.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갭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미끄러져서 고점 살짝 넘기고 꼬리 달고 내려오고 음봉이야. 전량 매도, 전량 차익 실현 내지는 만약에 따라붙었다 손절.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음봉이거나 꼬리 달리면 안 들어간다. 왜 들어가? 말도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기준에 위메이드 맥스는 시가총액이 작아서 제한적으로 개별적인 매매 기준 잡는다면은 위메이드는 시가총액이 2조입니다. 2조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떻게 실릴지를 보는데 우리는 거래량의 시간의 거래량의 3분의 1이 동시효과에 형성되는 거래량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시간에서 형성되는 거래량의 3분의 1을 우리는 다음 날에 의미를 부여할 동시효과의 거래량이라고 기준을 잡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 거래량이 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1,500억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의 기준,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러한 교육 자료들을 전부 정형화해서 뭐 특히 이제 거래대금 교육 자료는 자주 뿌려드리죠. 자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준 거래량 설정해 드린 거. 그러면은 그 위메이드를 더 들여다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보다 월등히 더 실릴 거 아닙니까? 위메이드가. 예상 체결량 대비해서 누적 체결량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러면 그 마감 이후에 거래량 기준이 설정이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최근 들어서 거래가 다소 많이 제한적이었는데 6월 23일 날 307만 주가 터졌어요. 300만 주라고 치고 300만 주의 70%의 기준이면 얼마? 200만 주죠. 200만 주면 1200억 분이 안 돼. 이미 변동성이 커졌는데. 결국은 위메이드를 만약에 설정한다면 위메이드 어떻게? 300만 주. 이렇게. 그 기준의 근거치는 뭐냐? 교육자료 나눠드렸잖아요. 교육자료. 일단 그 자료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올려드릴 거예요. 뭐 상상상 조순희 선생님께서도 넣어주셨고, 오케이 상상상 거래량 교육자료 이 동영상까지 올려드릴 건데 이거 낱장 파일하고 PDF 파일하고 좀 올려주세요. 동영상하고. 자 보시면은 2022년 5월 4일 기준에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준 거래량을 제가 설정을 해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방법도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죠. 어떻게 해요? 25시간쯤 되는 VOD를 9개월 만에 다시 교육해드리면서 찍었잖아요. 동영상 교육 강의를 찍었잖아요.
그 동영상 교육 강의를 들으셔야죠. 그걸 들으시면서 교육만이 목적이 아니니까, 교육도 목적이지만 교육만이 목적이 아니죠.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그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이번에 VOD 끊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VIP 방을 무료로 그냥 오픈을 해드린다니까요. VIP 방은 지금 별도로 오픈을 안 해드려요. VVIP 방만 오픈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VVIP 방에 와서 원금 회복이 아닌 이제 수익을 잡아내셔야 되는데, 자꾸 손실이 크시다고 어디 이제 막 그 뭐 문자 와서 대박 났어요 하는 그런 쪽에 가입을 하신다니까 자꾸.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막 가입하시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큰일 난다니까. 다른 데 가셔서 뭐 소형주 잡주 가지고 해서 수익이 나시냐고. 안 돼요. 지금 동시효과에 0.5에서 1% 이렇게 잡아놨는데 1% 기준은 소문난 종목. 지금 위메이드 맥스는 소문이 났잖아요. 시간에서 지금 거래가 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동시효과에 터진 물량이. 근데 지금 마감 때까지 얼마에 터질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1,500억의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9시 10분, 9시 반, 10시. 10시까지는 거래가 아마 다 터질 거예요. 1,500억 기준 잡으면 대략적으로 뭐 250만 주인데 300만 주라고 기준 잡고 300만 주에 30% 10시까지. 뭐 90만 주, 100만 주잖아. 터진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터지면 대박이냐? 아니지. 터지고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걸 놓고 보셔야 돼요.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러한 것도 배우고 싶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찾아오셔서 지금 보여드린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교육 다 받으셔야죠. 거래대금 뭔지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완벽하게 같이 가셔야지. 결론은요. 지금 이 그 코스모 신소재를 빼드리고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내일 개장 전에는 또 종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개장 전에 또 바뀔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대처하셔야죠. 그냥 어디 가셔서 종목 하나 주세요. 대박 나면 가입할게요. 에이, 가입 안 해도 돼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뭘 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종목 5개 올려드렸습니다. 시가총액 2조 이상짜리, 시가총액 2조 위메이드, 한국항공우주 시가총액 9,700만 주짜리니까 얼마요? 5조 이상, 5조 5천억. 또 하나솔루션 얼마예요? 1억 9,100만 주짜리니까 7조, 8조를 향해서 LG화학 어떻게 했어요? 2,366만 주죠. 여기도 마찬가지 9조. 기아 얼마예요? 시가총액 32조인가에 지금 올라와서 이런 종목에서 월요일처럼의 변동성 부분을 화요일에도 다 잡아가셔야 됩니다. 올려드렸어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대처하십시오.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입니다. 결코 나쁘지 않아요. 시장은. 교육자료 받으시고 VOD 동영상 교육자료 받으시고, 그리고 종목 매매 사인 문자 사인 동영상 자료 다 받으시고 수익 내십시오. 이 좋은 장에, 진짜 좋은 장에.